안녕하십니까. 8일의 책 제2강입니다. 이제 전자에 혹시 2강서부터 들으시는 분은 앞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좀 듣고 이걸 갖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강을 들으시고 2강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지난번에 1강에서 마지막 저거 했던 이제 10년 사이클에서 우리가 왜냐 지금의 시점을 알려면 변곡점 터닝 포인트에 지하인가, 지하 1층이냐, 3층이냐, 아니면은 꼭대기 피크점인가 라고 그랬는데, 가장 어려운 건 피크점 맞추기는 그래도 어바우트를 쉽습니다. 근데 지하 맞추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걸 봐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10년 주기나 이런 내용으로 봐보면은 결국은 2013년, 2014년도를 우리는 저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피크는 얼마가 되냐?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가 지금 얘기하는 정점의 기간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이클상으로, 다시 한번, 사이클상으로 보면은 내년도인 2018년도에는 결국은 뭐냐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냥 놔둬도 너무 올라갔네 조정하게끔 돼 있는 게 2018년도. 왜냐면 사이클상의 국면을 봐도 나오잖아요. 아니 뭐 영원하게 집값 올라가는 건 없잖아요. 올라갔다 내렸다 좀 쉬었다가 가고 뭐 했다가 뭐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인데 왜 이거가 나오게 됐나, 이 원인을 한번 살펴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봐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축은 뭐 해야 되냐? 내부의 힘만으로 올라가냐? 아니야. 외부의 힘도 있다. 이게 전 세계 집값. 뉴질랜드보다도 호주나 캐나다의 집값 올라오는 건 뭐예요?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사람이다. 우리는 화교들. 뭐 보통 얘기하는 중국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제주, 인천, 서울 순서로 가격 올려놓은 건 누구예요? 화교들이다. 요즘 뭐 사드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저도 진짜 중국에는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인 최초로 나무를, 흥사 때문에 나무를 1999년도에 심으러 갔는데, 작년도에 제가 나무 심은 지역이 고비 사막에까지 심었습니다. 약 한 50만 그루를 심어놨는데, 작년 3월 달에 중국 정부에서 국가 중점 사막 환경 보호 지역으로 내가 나무 심은 지역에다 선포를 해줬어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나보고 들어와라 기념식을 한다 그랬는데, 이때 이제 사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갔었더니요, 프로그램에 제 인사말까지 소개까지 돼 있는데, 제 제자들 모두에서 5명이 갔는데 소개는커녕 일반 자석에다 내놓습니다. 내가 그 다음서부터는 내 중국 안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니네들이 풀 때까지는 내 안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나라가 생명이 달려 있는데 자기네 나라만 살겠다고 그러는 거. 뭐 옛날 어르신들 말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외부 축도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비교해서 소득 대비 한번 봐보자. 무수하게 많은 나라들이 올라가서 우리는 중하위권에 들어가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맹물 먹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자료 아니에요. 이게 교보증권 리서치 자료예요. 이게 국민은행 통계 보면 또 12년인가는 또 늘어났어요. 근데 또 국가별 실질적인 주택가격 봐보면은 요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플러스예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겨우 지금 얘기하는 끝점 겨우 들어간 게 한국의 집값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것 중에서, 그건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들어갔던 나라들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소득 증가, 경제 성장이 최고의 집값 상승률이에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봐보, 이건 지난 5월 달에 교보증권의 리서치 센터에 나온 자료입니다. 최신의 자료니까 그렇게 봐보세요. 그 다음에 글로벌 주택가, 이거는 바로, 자, 여기 나왔습니다만, 손혜원이나 또 공선생, 주진영 선생께서 얘기하신 거에, 안 되는 데에다가 또 해보지도 아니하고 경험을 할 수는 없죠. 그분들의 저거는 전문은 주식이죠. 근데 이 주식하고 부동산은 저도 상당히 불만 많습니다. 주식하는 분은 파이트 칼라 같고
부동산 하는 분은 브루칼라 같고, 주식하는 분은 박사 같고, 부동산 하는 분은 이거는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 같고,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도 주식하시는 분들을 부동산을 무식한 사람들이 한다라고 생각, 이건 뭐 무지랭이들이 한다라는 생각은 버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닌 거. 전 세계 외국에는 홍콩 나가셔 보세요. 홍콩에서 집값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한 펀드 매니저 최고 아닙니까? 금융 펀드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제일 높은 연봉 받는 게 뭐예요? 부동산 펀드 매니저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분들은 주식하는 분들이야. 내가 주가 얘기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코주름 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코웃음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이 저거를 그렇게 저거러시지 마십사라고 그래가지고 또 안 오르는 데다 투자해놔 놓고는 집값 안 오른다는 건 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비교 사례. 이게 뉴시스. 이거 왜냐면 내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뉴시스 보면은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하면은 밑에 막말로 해서 핫바리 축에 속해요. 핫바리 축에. 일본만도 못하된다니까. 지금 얘기한. 일본에 여긴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가 일본에 지금 일본이 3배 올랐으면 우리 1배 올랐다니까요. 그래서 집값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야. 틀린 것들을 너무 많이 갖다가 인용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 8월 27일 날 뉴시스에 나온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더래요. 그래서 이거 조사하다가 자, 그 다음에 보통 얘기하는 계량 1000명당 인구, 우리 400 지금 얘기한 저거 나온 게 약 400명이 조금 못 돼요. 400명. 그 외국에는 지금 어디나 400에서 500에서 600까지 나가. 그래서 내가 다시 또 한번 해볼게. 1000명당 400호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천만 명이야. 그러면 5배를 해야 될, 50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천만 호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생겼다, 키 크다라고 우리는 평가 기준을 얘기하듯이 우리는 기본이 2천만 원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자, 여기 10분이 계셔. 빵을 10개 가져왔어요. 그러면 딱 자른 거야? 그럼 빵 더 안 만들어요? 큰일 납니다. 나같이 배불뚝이는 빵 1개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율을 20%로 놓기도 하고 15%로도 놓기도 해요.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나라 2천만의 예비율 20% 잡으면 2,400만 호가 되는 거예요. 10%만 잡더라도 2,200만 호. 그러니까 아까 저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뭐냐면 당분간은 공부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시지 마셔라 이거요. 그렇다고 지금 아파트가 좋다는 얘기 아니야. 착각은 끝난 거는 아직은 분명히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얘기한 근 20년은 더 지금 공급 위주로 나가야 돼요. 다시 한번 15년에서 20년은 학자들이 전문으로 연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예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15년에서 20년까지는 공급 위주로 가줘야 돼요. 지금 뭐 공가율이 많다, 빈집이 많다, 그 설명 좀 드릴게요, 또. 자, 그 다음에 봐보면 실질 공식 주택 보급률은 지금 2017년도로 가면은 약 103%에다 109% 정도 나와 있는데 2020년 앞으로 이제 4년 정도가 더 지나고 나면 우리는 105%에 110%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공식 주택 보급률을 추계로 보면 105%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방송에 나오셔서 그거 얘기하신 분 다세대 주택 있죠? 다세대 주택에 혹시 몇 가구가 사는지는 아세요? 공부하시려면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나오셔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보통 4.5가구, 4.1가구도 돼, 4.5세대입니다. 여기들은 지금 주택 하나로 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산을 다 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감히 어저께도 얘기합니다. 이제는 고시원 시대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제가 연상기법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로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저 양반 부동산 TV에서 오랫동안 강의했는데 뭐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근데 왜냐면 제가 연상기법을 잘하는 거예요. 제 자식이 서울로 유학을 만약에 가게 되면은 제 자식은 오피스텔에 보내요. 그 다음에 저 동생이나 누이나 동생들 저거는 조카 있죠. 조카는 원룸으로 보내, 원룸. 그 다음에 처조카 있죠? 처조카는 어디냐? 고시원으로 보내요. 이걸 준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준주택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생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별 볼 일 없다 해도 계속 짓죠. 오피스텔 계속 짓죠. 고시원 계속 늘어나죠. 왜 그런가 보세요. 이제 이게 투자 상품이에요. 그거는 총무시키면 되잖아요.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려놨고, 그 다음에 중요 도시 가격을 한번 봐보세요. 자, 25평 정도로 기준을 했을 때 홍콩은 21억. 여기 여러분들 보통 침사추이자들 가시죠? 홍콩에 침사추이 서민들 많이 가셔.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데 침사추이에 가셔서 우리가 보통 얘기한 고시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안 들어가신 분은 그냥 나같이 배 나온 사람은 3명은 절대 못 들어가고 2명 자기가 좀 힘들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와 같은 원룸이 보통 얼마냐면 3억이에요. 어디에서? 홍콩에서. 그러면 홍콩의 가격이 21억, 싱가포르 15억, 동경 14억, 대만 8억 5천, 서울 4억 5천이에요. 우리나라 4억 5천이면 그래도 강북에서 4억 5천 안 되는 데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또 넘어가는 데도 많은 것도 알아요. 평균 4억 5천으로 봤을 때 이게 세계의 주요 도시 가격이에요. 이게 한국감정원 2016년 11월 자료입니다. 되도록이면은 경기 예측을 하거나 그러려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나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걸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보면은 다른 나라처럼 저렴하다는 홍콩은 왜 떨어지냐? 너무 올라갔어. 그러다가 작년에 싱가포르하고 떨어진 거예요. 조정국면에 조정국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잠깐 보자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그 하우스 프라이싱 체인지 그래가지고 1년 안에 한국에서의 집값 상승률인데 한국의 집값 상승률 보면 2.8%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올라간 나라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떨어진 게 지금 떨어진 나라 베트남인데 베트남 그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 났잖아요. 그냥 집값들이. 그러다 지금 조정 국면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태국도 조정, 싱가폴도, 타이완도, 홍콩도 그 다음에 몽고도 지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시점.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얘기한 상대 가치의 비교로 보면 안 되죠. 시계열 분석에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석 기법에서 시계열 분석에 이걸 어떻게 비교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평균을 1년으로 볼 거냐, 5년을 볼 거냐, 10년을 볼 거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 이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평당 가격인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되냐? 4천만 원으로 보자 이거야. 강북에는 4천만 원 안 돼. 강남 좋다 이거야. 4천만 원으로 보자. 강남에서도 강남 나름에 웬만하면 4천만 원 안 돼. 4천만 원으로 하니까 달러로 계산하니까 만불이야. 만불 계산했을 때 보니까 홍콩, 일본, 싱가포르, 미국 그 밑에 바짝 쫓아오는 게 인도의 뭄바이예요. 인도 뭄바이. 그 다음에 타이완 거의 비등해요. 뭘 도대체 지금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랬다고 집이 저건다는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요거 하나 대놓고 집값 비싸다라고 그리고
저기 뭐 소득 대비 뭐 저 내 집 마련 기간 길다라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봐보세요. 이거 내 자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일본에 봐보면 우리나라 8.3% 올랐어. 얼마? 5년 동안에 일본 22% 올랐어요. 22%. 그 다음에 10년 가치를 또 봐보세요. 10년 동안 상승률 보면 우리나라 제일 꼴찌야. 제일 꼴. 근데 왜 이제서부터 왜 그럼 파리 대책이 나왔나? 이거를 이제 분석하고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나와야지. 이게 무슨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는 뭐 해야 되고, 노무현 정권에는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제일 1강의 첫 시간에 뭐냐면, 이제는 하이 컴피티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양한 내용을 갖다가 자료를 제공하고, 그러고 예견해도 거의 다 틀려요. 신만이 알아맞힌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렁이가는 집이 나온다니 제가 얘기하는 거. 5천만 명, 지금 2.5명이야. 2.51명이야. 2.5이면 2천만 호. 예비율하면 지금 10%만 잡아도 2,200만 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 어떻게 되냐? 요번에 나온 거로 보면은 신통계자료면 1,600 몇만 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형으로 잡아도 약 300만 호선 정도가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날 통계 자체로 잡아도 1,900만 호가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300만 호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야? 공급 위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것을 언제까지 가느냐? 많은 학자들이 15년 정도 흘러가 있는 2000약 30년 선 정도다 아니면 2040년이다 뭐다 그러는데 대충 2025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후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공급 과잉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 리모델링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집을 더 늘려주는 게 아니고 새 집으로 헌집 줄게 새 집다오 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또 그때 가면 또 주택시장이 또 그것 때문에 살아날 테니 두고 보세요. 단순하게 공급과 수요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다 라우리는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국토부에서는 약 30만 호 공급에 대한 정책이 나왔던 거고, 자 그러면 정권별 하도 같지 않아, 죄송합니다. 하도 그냥 이게 올라가지고 합니다. 포지티브 경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냐? 현재의 민주당이 지금 얘기한 대로 포지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네거티브라고 우리는 건 신한국당,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당이다라고 우리는 바로 야당이고 이거는 여당이에요. 그러면 포지티브 때는 집값이 안 올라가고 네거티브 때만 올라간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시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포지티브 경제를 해야 되겠다. 네거티브.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탄생되면서 뭐냐면은 자 세계 경기가 이제 하락 국면으로 내려가니 이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냥 각종 경제 매체들은 세계 경기가 떨어지는데 확 떨어질 거냐 서서히 떨어질 거냐 맨날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 천천히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에는 네거티브라는 건 요런 거 하지 마라. 네거티브야. 그리고 다 해. 이게 포지티브는 요거 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하지 마. 이거예요.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는 지금 얘기한 네거티브 경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포지티브의 극치는 1980년대, 네거티브는 1990년대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제가 하도 지금 그 인터넷에서 하기 때문에 저주를 내친 대통령,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두 번째가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통장도 빨가벗기고 부동산도 빨가벗겨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이고 네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 저는 캐션 마크 쳐놨어요. 부동산을 활용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한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1위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2위가 노태우 대통령. 3위가 세계 금융경제를 지금 이겨내게 한 이명박 대통령으로 보고 4위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으셨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내용까지도 보고 검토를 해봐보자 이거요. 자, 정권별 이제 어떻게 되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도로 대통령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삼청교육대 대통령이에요. 노태우 정부는 신도시 대통령이에요. 김영삼 정부는 빨가벗기는 통장 빨가벗기고 그 다음에 IMF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뒤처리한 대통령이에요. 그 대신 이때 대규모의 그린벨트가 최초로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의 분산 디스퍼션 클러스터가 아니고 디스퍼션 전략에 의한 뉴타운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지금 얘기한 보금자리의 준주택, 지금 얘기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세 대통령, 전세가 난리가 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뭐냐면 도시 재생 대통령에다가 그 다음에 정치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순치 대통령이라고 제가 그 네임을 한번 붙여 봐드려 봤습니다. 잘해서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경제도 부흥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그런 뜻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놨어요. 자, 그러면 무지랭이가 이제 슬슬 들판에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메뚜기 앞으로 뛰어요. 가을에 앞으로 뛰어. 요번에 가을에 메뚜기 잡으러 가야 돼요, 저도. 메뚜기 잡으려고 메뚜기 앞으로 뛰니까 앞에서 손을 대면 메뚜기는 옆으로 뜁니다. 이걸 계량 분석이라고 그래. 그래서 메뚜기를 앞에서 메뚜기는 앞으로 뛰어. 이게 계량 분석, 지수 분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는 이를 피해 옆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메뚜기는 옆으로, 그랬다고 옆으로만 뛰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도 뛰네? 이걸 학습 효과라고 그래, 경제학에서. 그래서 메뚜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앞이나 옆에서가 아니고 뒤에서. 왜냐, 저도 시골 출신이니까는. 메뚜기 잡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잡았지 않습니까? 메뚜기 많이 잡는 무지렁이 요령을 보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부동산이다라는 거 한 개 측면에서 보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시라라고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온 말. 이걸 알아야 앞으로 평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는 수요 공급의 문제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김수현 청와대 민정수석께서는 지금 민정수석이 아니고 사회수석께서는 머니게임이다. 나 이거 100번 공감합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하고 저하고는 완전 180도 달라요. 분명히 지금 머니게임이에요. 근데 무슨 머니게임인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외곽게임.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신도시 시대에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도촉법이 아니고, 주촉법이라는 건, 주택건설 촉진법. 주촉법도 없어요. 이게 이제 신도시 안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정도 공급 위주로 가면은 이제 끝이 온다. 그때서부터는 뭘로 간다? 집을 많이 지어둔 시절에서 기존 집을 리모델링하는 시대, 리컨스트럭션 시대에서 바로 뭐냐면은 근집주께 새집다워 시대로 본격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보시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복부인이 한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저금리 유동 갈 곳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당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얻으라고 이제 넣어놨어요. 자, 무지렁이 지수. 전국이 뭐가 되어 인구수가 5천만 명으로 사사히 늘어나게 되면은 가구수도 뭐예요? 똑같이 늘어나, 가구수도. 다시 한번 인구가 정점될 때까지 가구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2040년도가 되면 5,220만 명의 가구는 얼마 되냐? 2,231만 호가 되는, 1만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혼자 사는 사람까지 이제 왕창 많아지는 거죠. 이러한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집 한 채씩 다 주려면 2,200만 호가 필요해. 인구 감소는 지금 인구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개미 눈곱만큼 제 표현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구는 2030년 이후에 가서 감소가 돼요. 가구 감소는 2043년이 돼야 가구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냐? 인구는 2030년도까지 늘어나는데 개미 눈곱만큼 늘어난다.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건 지금 얘기한 2030년 이후다.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제 자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구 감소는 2004, 그때도 더 지나서도 가구는 계속 늘어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자, 2040년까지 2231만, 그러니까 2231만 가구가 되니까 간단하게 하면 딱 한 채씩 줘줘도 우리나라 주택은 2231만 채 집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통계 숫자. 요거 잘 그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부동산 TV. 그럼 뭐가 문제냐? 잘 보세요. 이거 작년에 부동산 TV에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강의 나온 거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2016년 6월서부터 9월 석 달 동안에 얼마냐? 강남에서 얼마가냐? 1억, 최하 1억에서 2억 5천 3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좀. 근데 이거 왜 올랐나를 또 요거만 보면 또 안 돼요. 개포 15, 이거 작년 가치예요. 15평 같은 경우에 10억에서 12억 5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3억에서 15억 5천으로 대치 우성. 이게 개포 우성 아닙니까? 1차. 이렇게 올라버려요. 보통 2, 3억씩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몇 달 동안에, 석 달 동안에. 그러면서 좀 잠잠했으면 좋은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저기 남아있는 대로 2006년도, 2007년도를 지금 얘기한 전 고점, 최고의 고점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2014년서부터 본격적인 반등, 2013년이 나오지만 14년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동안에 혁신도시에서 지방만 올라갔던 거예요. 수도권은 안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 살살 올라가다가 2016년도 9월 달에 팍 올라버린 거예요. 그냥. 팍 올라버린 거예요. 얼마? 2, 3억이 탁 올라간 거예요. 그래 놓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 이때 예측한 거예요. 2016년 9월 이후가 되면은 서서히 좀 이제 하락 국면이 오지 않. 저도 틀려요. 저도 틀려요.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때는 이거 예측도 못했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일 내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입주 물량 때문에 지금 저는 2018년 부동산에 대한 최대의 변수 중에 하나는 입주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한 60만, 50몇만 호에 대한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2018년도에. 그게 부동산 시장에,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간을 보셔야 돼요. 강남에서 올라가면 잠실, 강동, 상계, 그래서 구리 쪽으로 가고, 가락, 위례에서 판당에서 수원 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것도 또 맞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에 제 경험이에요. 강남에서 올라가가지고 상계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약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아니죠. 6달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작년 강남에 2016년 9월달이다라고 그리면 6개월이 지나니까 얼마예요? 금년도 2017년 3월 봄 정도 돼야 지금 뭐냐면은 부동산 이제 상계나 이쪽 지역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이건 제 계량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경기도로 옮겨가려면 또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쯤 강남에서 올라간 가격이 지금쯤 수도권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데 이 난리가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파리 대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 난리 났나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전문가분들, 진짜 주택에 대한 전문가분들 내용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일반 웬만한 전문가분들은 여기까지 분석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리그가 달라졌어요. 김수현 지금 얘기한 사회수석이 얘기한 대로 이제는 머니 게임이에요. 투자 게임이에요. 그동안에 봐봐요. 20대 때 어저께도 잠깐 얘기한데 20대 그동안에 이거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리그 전에 돈 먹는 이거를 얘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려고. 옛날에 고기 한 달에 한 번 들으셨어요? 옛날에 부잣집에 저희 어렸을 때 부잣집에 제삿날이 되면은 밤에 잠 안 잤어요. 11시 12시까지. 왜냐? 떡 얻어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매일 드셔 매일. 그럼 옛날에 몇 년 전에 리그가 벌어진 거야. 투자게임, 주택에 대한 투자 게임이 벌어졌을 때 그들만의 리그야. 그들만의. 근데 최근엔 뭐야? 20대도 들어와. 돈이 없는 마이너스 통장이야. 신용불량자야. 근데 어떻게 들어온다? 딱지 먹으려고 들어와. 왜냐면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매하면 1,000이든 2,000이든 5,000이든 먹게 된다. 그러니까 20대도 들어오는 거야. 30대는 청약 통장으로 들어와. 요거는 이제 뭐 시대별 뭐 그거에 대한 거리.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냐? 돈이 있으니까는 중간에 있는 걸 매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막말로 얘기할게요. 5천만 명의 리그전이 벌어진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몇 명의 리그야. 근데 지금은 뭐냐? 5천만 명이 다 리그전에 붙었다니까. 그러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요. 이걸 차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차단이 파리 대책이에요. 야 20대 너 그걸로 해서 전매 금지. 그 다음에 청약 통장으로 네 돈 가지고 해결해. 너 그리고 여기 집 2채 있어? 사지 마.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정상 게임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게 파리 대책이야. 그런 측면에서 20대 때 보면은 아이고 김정은이보다 더 무서운 거야. 30대 때도 마찬가지야. 강남 또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보통 18억 하는데 18억이라는 돈을 현금 100%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가수요 차단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파리 대책이에요. 정상적으로 집 구할 사람들은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파리 대책이에요. 그게 파리 대책은 쌩얼이 아니라니까 칼을 댄 얼굴이라니까. 그러면 이게 얼만큼 기간 나가고 얼만큼 낙폭으로 될 건가 마지막으로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제 어제 제 제자들입니다. 역시 교수님의 생각이 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어떤 측면, 정권적인 측면, 수요 공고, 외국 사례 이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봐보자 이거요. 봐보면은 무지렁이의 극점. 자, 대치 개포 우성을 봐봐. 요거로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기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최초에 분양할 때가 1981년도 3,500만 원이에요. 91년도에 3억으로 해 10배가 올라갑니다. 몇 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그 다음에 91년도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 2억 1,000만 원으로 몇 프로 떨어지냐? 30%가 떨어져요. 아니, 여기 봐보세요. 3억 1,000만이 2억 1,000만, 1억 떨어지면 30%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이때 가서 IMF도 오고 모두 오고 그래서 25년 동안 이 아파트가 올라간 가격이 얼마로 봐보냐면 지금 얘기한 15억 5천 했을 때 5배 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5배. 25년 동안 5배. 여기는 10년 동안에 10배.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2016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야. 이때 올라간 건 20% 뿐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게 있어요. 자, 2007년 전고점이라고 그랬죠?
전에 있는 최고점이 15억 5천까지 올라갔었어. 근데 이게 떨어졌어. 얼마까지? 11억 8천까지 떨어졌어. 그러다가 2016년 석 달 동안에 15억 5천으로 얼마 먹은 거예요? 12억에서 약 3억 정도를 갖다 석 달 동안에 10년 동안 떨어졌던 거. 전고점 회복한 거예요. 2016년에. 무슨 얘기냐? 작년도에 야, 니네들 올라간 게 10년 전의 아파트 그 가격이야. 그래서 정부에서 613인가 그 대책이 나왔었던 거야. 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자기 거. 그런데 여기에다가 누가 들어온 거예요? 20대 때들 마이너스 통장 그냥 신용불량자도 들어오고 뭐 5천만 명의 게임에 들어오니까 이게 그때 그 유명한 갭 투자서부터 모두 이거 안 되겠다. 그게 나온 게 파리 대책인 거야. 파리 대책의 요점은 간단한 거야. 집 있는 사람 집 사고 집 한 채 있는 사람 두 채 있는 사람 집 사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 내용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겠다 세금을 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10년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용을 봐보자. 이게 지금 얘기한 서울의 강남을 대표하는 리딩 히터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리딩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변에 이거를 가지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무지렁이 예측. 그래서 여러분 70년대 제가 70학번입니다. 나이 상당히 많습니다. 70년대에 이제 6학년 중반입니다. 중반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에 봐보면은요, 3부는 아주 싼 이자예요. 보통 4부, 5부예요. 요즘 이거 받아먹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이때는 은행에다 넣어도 25% 줬어요. 28%까지 제가 준 거를 기억나요. 80년대 금리는 이렇게 내려가. 90년대 금리는 2000년대 금리, 2010년대 금리예요. 그러면 결론 하나 여기 나오잖아요. 과거와 같은 10년에 이렇게 올랐던 건 금리도 이렇게 오르니까 나도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뭐냐? 전 국민이 리그에 참석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부동산 가격은 여기다가 추정을 해야 돼요. 떨어져도 여기에 추정을 해야 돼요. 과거같이 30% 떨어지던 시대는 이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일본 또 얘기하지 말아요. 이미 그런 걸 다 겪어봤잖아요. 세계 공황도 겪어보고 일본의 지금 디플레도 겪어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8년도에 지금 얘기하는 세계 버블 경기도 다 겪어봤다. 내성이 갖춰졌다 이거예요. 왜 옛날 타령만 하세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올라도 옛날만큼 못 먹고 떨어져도 옛날만큼 덜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웬만큼 이제 저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좀 저거 이해 못하시면 다시 제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기간도 예측해볼까.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2000년대에는 지금 얘기한 10년 주기, 5년 주기, 이제 40개월 주기로 나가는데 이제는 굉장히 짧은 기간 2년, 3년 타임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요거 강연 날이 이제 9월 4일 날이었는데 월요일 날인데 9월 달에 이제 가계 종합 대책이 나오게 돼요. 요게 마지막으로 파리 대책의 가장 큰 변수는 가계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현재까지 오늘까지의 9월 4일까지의 내용을 갖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2010년 순환 일단 지나. 왜냐 2018년 되면은 조정 국면이 그냥 놔둬도 조정 국면이 온다 그랬죠. 순환상 조정 국면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단기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건 입주 물량을 오는데 내년도 3% 경제 성장에 맞추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주택 사업이 아니어도 그 유명한 뭐예요? 도시 재생 뉴딜. 이것도 이제 강의해 드릴 겁니다. 도시 재생 뉴딜이라고 그러는 거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SOC 산업에 축소가 됐죠. 23%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요걸 1년에 10조씩 해서 50조를 갖다 넣겠다라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저거느라고. 야, 이거 얘기했으면 제자들이니까요. 야, 이거 뭐, 빨리 결론 내놓고 점심 먹으러 가자. 현재까지는 저는 찻잔속 태풍이에요. 다만, 9월 달에 나오는 변수가 또 있어. 그게 아까 얘기한 가계 종합대책. 그 다음에, 어제 핵실험을 한 지금 얘기한 북한의 수소폭탄의 핵실험 문제. 이러한 문제가 지금 변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큰 내용은 아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락이라는 건 없다라고 보셔라 이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강남에 요즘 집값들 어떻게 돼요? 내놓는 사람 안 내나? 그리고 살 사람은 째려보고 있어. 야, 좀 더 떨어져. 그러면 살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정책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야. 대폭락은 없다. 폭락도 없다. 그냥 조정 국면으로 본다. 기간도 짧다. 라우리는 것이 제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맞춰놨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18년 동계올림픽이 다 왔죠. 그래서, 요게 되면은 이제 평창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평창에 대한 얘기, 또, 여기에다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요거에 대한 얘기, 요런 걸로 해서 또 세종시도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되죠. 요런 내용으로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